이번에는 분할 영역 도구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상품 페이지를 만들 때 세로를 길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이미지를 그 섹션별로 그 자를 수 있는 그런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도구 상자에서 분할 영역 도구를 선택을 하면 상단에 옵션이 보이죠? 자, 옵션 중에서 어떤 거에 주목해 보냐면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쵸? 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리 누르고 싶어도 비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비활성화돼 있는 거를 활성화시켜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영역별로 해서 한 번에 쫙 자를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튼이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에 안내선이 있으면 그 안내선을 따라서 이미지를 자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가로를 조금 더 이렇게 작업 영역 밖에까지 보이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안내선을 어디다 그리냐? 첫 번째 이미지 밑에, 첫 번째 설명 밑에, 두 번째 이미지 밑에. 자, 이렇게 안내선을 세 군데에다가 그려주면 이미지가 네 조각이 나겠죠. 자, 그러면 안내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보기라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보기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중간에 눈금자라는 게 있어요. 눈금자가 있어야 우리가 안내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눈금자를 클릭을 하면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상단의 눈금자에서 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가로형의 안내선을 만들 수가 있고, 왼쪽의 눈금자에서 가지고 나오면 세로형의 그 안내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가로로 뚝뚝 자르는 게 필요하죠. 특히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를 꽉 차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로는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로 형식으로만 분할해주면 이미지를 쉽게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단에 여기 눈금자에서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나오면 뭔가 선이 따라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첫 번째 이미지 밑에 갖다가 놔주시면 여기에 이제 안내선이 생긴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위에 눈금자에서 꾹 눌러서 가지고 내려오면 요 설명이 끝나고 두 번째 이미지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여기에 또 안내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단 눈금자에 가서 꾹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지고 내려오면 두 번째 이미지가 끝나는 지점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안내선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자, 안내선 그리는 방법 알겠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그 지점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지는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이렇게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이렇게 100%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이렇게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게 보이죠. 첫 번째 안내선은 잘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 안내선은 조금 내려왔네요. 위치가 틀리죠.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럼 이 안내선을 위치를 좀 옮겨야 되겠죠? 안내선의 위치를 옮길 때는 도구 상자에서 우리 이동 툴로 합니다. 움직이는 거는 이동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왼쪽에 첫 번째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여기 안내선에 가져가면 화살표가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확 바뀌는 거 보이죠? 이때 움직일 수 있어요.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올려주면 이렇게 안내선이 이동을 하죠. 자, 밑으로도 내려가 볼까요? 여기도 조금 틀렸네요. 그쵸? 그러면 마우스 가져가면 위아래 화살표가 생기죠? 그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주면 돼요. 자, 다시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다 보이게 이렇게 하면 안내선이 이제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동 툴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상단에서 눈금자를 꾹 눌러서 안내선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 중간에 한번 놔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다가
마우스가 지금 그 잘못 놔진 거죠. 뭐 마우스 볼에 먼지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다가 우리가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삭제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안내선을 이렇게 그릴 줄만 알면 안 돼요. 이거를 편집하는 거는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알았고 또 뭘 알아야 되죠? 얘를 삭제해 줘야 돼요. 꾹 눌러서 제일 위에 눈금자에 갖다 놓으면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미지 설명, 이미지 설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내선을 그려서 우리가 자르기 도구를 사용할 그 준비가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도구 상자에서 다시 분할 영역 도구. 자, 이걸로 가보면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죠? 자, 얘를 이제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번호가 쫙 붙으면서 이미지가 4장이 됐죠. 4장으로 이미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분할 영역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이미지를 더블 클릭 슬라이스 언더바 01 자, 취소 누르고 두 번째 더블 클릭 슬라이스 언더바 02 자, 세 번째 걸 더블 클릭하고 슬라이스 언더바 03 네 번째는 슬라이스 언더바 0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 전체 파일의 제목을 가지고 1, 2, 3, 4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잘 만들어 놓고 알아서 번호가 매겨지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굳이 우리가 제목을 수정하려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 가서 내보내기에서 웹용으로 저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웹용으로 저장해서 여기에서 손바닥을 더블 클릭한다고 했었죠? 최적화 상태에서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다 보이고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할 영역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첫 번째 이미지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그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게 보이죠? 자, 우리는 4장을 한꺼번에 다 선택할 거야. 그러면 제일 위에서 그냥 쭉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듯이 아래로 드래그하면 마우스만 지나가면 그 이미지가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JPG 품질을 80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지나가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중간에 다른 이미지가 없잖아요. 틈이 없이 안내선을 이용해서 자르게 되면 이 안에 단 1픽셀의 틈도 없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딱딱 잘리게 되는 거예요. 자, 품질 80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아까 6주차 폴더가 보이죠? 여기에서 파일 이름 슬라이스로 되어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슬라이스 1, 2, 3, 4 이렇게 저장이 될 것이고 형식은 이미지 전용 아까 설정은 다시 안 들어가도 돼요. 아까 폴더 안 만든다 이렇게 해놨었죠? 자, 이게 기타에 들어가서 이렇게 폴더에 이미지 넣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뺀다. 그리고 나오면 6주차 폴더에다가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자, 분할 영역은 뭘로 하면 될까요? 지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분할 영역. 내가 자른 게 전부이고 포토샵이 따로 자른 게 없잖아요. 그죠? 안내선을 따라서 잘랐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 분할 영역. 그죠? 포토샵이 자른 게 없으니까. 선택 분할 영역. 다 선택도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지금은 모든 분할 영역.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4장으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자, 6주차 폴더를 열어보면 슬라이스 언더바 01, 02, 03, 04 아까 타이틀 01, 02 해놓은 거 그대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큰 이미지를 디자인을 해서 그대로 이미지 한 장으로 저장하면 용량이 커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분할을 하는데 안내선이라는 거를 먼저 그려주고 안내선을 따라서 분할 영역 자르기 이 기능을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자, 분할 영역 도구에서 상단의 옵션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 자, 요거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미지를 분할 영역에 따라서 딱딱 잘라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둔 거죠.